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공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전체적으로 총평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3차는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또 이낙연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1, 2차보다는 네거티브가 많이 줄었어요. 정책 경쟁이 이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 외에서 예.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토론 과정에서는 모처럼 정책에 관한, 특히 뭐 주택 관련 정책,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정책, 이런 예.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논란이 되면서, 뭐 제가 논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충돌이 되면서 저는 정책으로 국민들 앞에 뭔가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도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경쟁이 좀 더 치열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제시와 비판이 이제 오고 가는데 예.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1위고 예.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 공약, 가장 핵심 공약이 이제 기본소득이니까 그렇죠. 계속 기본소득에 대한 이제 공방이 이어집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예. 이성균과 송광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각이 떨어졌고 저 얘기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송강호 씨가 주연 배우니까 송강호 씨가 더 많이 받지 않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그 영화 속에서의 역할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혼동했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이제 인물까지 예를 들면서 심각하게 싸우는군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워낙 이제 인기가 많았고 네. 국민들이 모두 다 아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본인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이제 등장 인물들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입장은 이런 거죠.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그 역할로 보면 송강호 씨가 어려운 반지하에서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송강호 씨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 돈이 많이 있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한테 왜 돈을 지급하느냐라는 논리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첫째는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그 예.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이제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이 뒤에는 안 됐습니다만 이 기본소득에서 주어지는 돈은 대체로 지역 화폐나 아니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제한된 어떤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그렇죠. 지급도 전부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년에 10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곳, 즉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역 상권도 살리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주장으로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뭐 북유럽 쪽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이제 복지 강화된 예. 복지 정책 하면은 국민들한테 많이 베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금은 좀 많이 걷어서 그걸 것도 메워야 되고.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뭔가 계속 기업에서 혁신적인 게 일어나야 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선순환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갖고 맞습니다. 영화를 예를 들면서 싸우니까 예.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답답하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국민들한테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앵커가 말씀하기 저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면서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소득이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각인시켜서 본인한테 지지를 더 끌어와야 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예. 뭔가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내용들을 또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한 부분만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이게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전략 전술까지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뭐 전략 전술이겠죠. 예. 추미애 후보는 예.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또 잡아야 되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공세를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한번 예. 들어볼까요? 예. 근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공정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대한 문제인식은 별로 없고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덕담을 하시니까 그러면 돈이 있으면
이 법치를 돈으로 때울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면 네, 추미애 후보께서 법무장관 지내시고 당 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매사를 곡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법 앞의 평등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문제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공방을 벌이는데 역시 추미애 후보는 그래도 공감대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조금 더 연결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노선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성 진보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많이 대변을 하고 있어요. 아하,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아니죠.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강성 진보 지지층은 사실 좀 불만이 많습니다. 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하나시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다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법의 공정성이라든지 재벌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어느 정도 지나면 사면되고 아니면 가석방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법에 대한 불법 행위를 하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논리가 계속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저는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지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지지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친문 강성 지지층을 좀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추미애 지금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도 저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외에 지지층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생각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친문 강성 지지층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마치 그 두 사람이 연대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약간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외연 확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문제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유연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두 분이 마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빨리 분발해야 되는 정세균 후보가 역시 자기는 경제 쪽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붙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인데 한번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분당 신도시 10개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의 택지를 도대체 어떻게 갖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경기도 일원에 신규 택지 개발되는 곳은요, 실제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지어집니다. 이거를 대개 2천만 원 정도에 분양을 하고 3천만 원 정도의 시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거를 담보로 ABS를 발행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사실 후보들마다 주택 공급 정책은 엄청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값 아파트에서 반의 반값 아파트도 나왔고 뭐 여기저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제 현실성, 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시기에는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이 네 분만 비교해서 보면요. 예. 전체적으로 정세균 후보 빼고 나머지 분들은 조세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강화시켜서 불필요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기본주택, 기본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기본 대출까지 이제 얘기를 했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본 주택 공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책이고 정세균 후보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공급 폭탄. 그러니까 폭탄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그냥 한 방에 빵 터트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정세균 후보는 엄청난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지대 개혁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도 본인이 대표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같은 택지 조성 연동제 같은 것들 강조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토지 공개념 3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세균 두 후보 주택을 좀 많이 짓겠다. 예. 대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비필수 부동산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주택, 즉 싼 값에 오랫동안 임대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를 강화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모은 돈이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 돈으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라는 개념이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을 좀 강화해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같지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공급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예. 지금까지 쭉 예를 보면 공급을 많이 하면 결국 나중에 또, 보면은 그렇죠. 다주택자한테 다 가 있어요. 예, 그 집들이 맞습니다. 어떤 뭐
시간을 이제 지나서 보면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뭔가 새로운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기도 예.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토론회 내용인데 토론회 밖에서는 경선 불복 논란이 이제 계속 이제 오늘 누구죠? 이재명 지사 캠프의 이제 선대위원장이니까 예. 예. 그러면 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예. 경선에 승복한다는 공동선언을 하자라고 했는데 싫다라고 할 수 있는 캠프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다 뭐 이해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경선 불복 프레임이 걸리면요, 제가 볼 때 부정적입니다. 이낙연 지금 후보 측에 있는 30 본부장이죠, 선대 본부장이 이제 그런 말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경선 불복으로 논란이 됐고 그게 이제 그 말이 그렇게 들릴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저는 뉘앙스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을 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후보가 앞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 누가 승리를 하든 한 마음으로 지지를 하고 밀어줘야 대선에서 결국 여야 대결에서는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마치 경선을 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들리는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걸 진화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낙연 후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선언을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럽시다라고 확 나서서 같이 하면 네. 그 경선 불복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기정사실화 비춰지는 되는 거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당사자인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은 너무 당연한 것을 하자고 해서 새삼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으로 빨리 넘어가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탄핵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발언이 진짜 탄핵 발언인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경선준비위원회 활동 이런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제도적 그 근거도 없고 관행상으로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이 당의 그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네. 저 말은 탄핵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고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뭐 수습은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습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의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봉합된 것처럼 보이고 가능한 한 갈등의 요소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 서로 간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거는 예.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신주호 실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만약에 원칙과 법률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뭐 탄핵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말은 경준위에서 지금 토론회를 밀어붙이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원칙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뉘앙스로 들릴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대표를 비판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뜻으로 그렇죠. 들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목적이 이거였구나. 이준석 대표는 이제 기다렸다는 지 그렇게 또 받아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양측 간의 갈등은 지금 갈등의 길이 깊다고 보고요. 저는 그 출발점은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자꾸 들어오라고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쉽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오해가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옛날 발언, 예. 윤 전 총장이 대통령 되면 직구를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발언, 안기령 앵커가 그 전에 정리한 게 있는데 맞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예. 안기령 앵커 예전에 예. 그 리포트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결국 이 갈등과 갈등 사이에는 유승민 의원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3월에 했던 유튜브 방송에서도 자기가 대통령 시킬 사람이 만들 사람이 한 명 있다. 누구냐? 유승민이다. 얘기했죠. 그 전달에도 여성신문 TV인가요? 그 신문 TV와 인터뷰할 때도 본인은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하겠다. 예. 하태경 의원과 함께 세상을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물론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기 전에 한 말이다. 당 예.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럼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겠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마음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표 출마하고 준비하고 있던 기간이거든요. 그럼 대표로 나오는 분이 저런 발언을 했다? 이 말은 결국 대표가 되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예. 저런 발언들이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경준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당장 열게 되면요, 토론을 열면 가장 유리한 사람은 현직 정치인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윤석열, 최재형 두 분도 정치인이 됐지만 이분들은 정치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토론에서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도 경준이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의 저 발언이, 예전에 했던 저 발언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여야 두 당은 지금 국정을 이끄는 어떤 두 축입니다. 예. 예. 어떤 공명하고 정대한 어떤 선거를 위해서 빨리 내홍들이 가라앉고 공정한 경쟁하는 모습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최진봉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